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류 펌프의 양정, 이론적 양정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을 쭉 읽어가도록 할게요. 2.2.4의 계획과 운전 부분이 있어요. 운전 부분. 여기 이제 운전할 때 주의할 점이 나와 있는데 체절 운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원심 펌프에서는 이제 처음에 기동할 때 물을 쭉 끌어당겨 가지고 물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기동을 해야 되니까 송출 밸브를 일단 막고 싹 돌려서 물이 가득 차게 해야 되잖아요. 초반에 그걸 체절 밸브를 딱 막고 돌린다 해서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데, 충류 펌프에서는 그게 곤란할 수가 있어요. 충류 펌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날개가 고정된, 날개의 각도가 고정된 고정 날개, 고정이 펌프가 있고, 그거를 이제 변하게 할 수 있는 가동이 있는데, 가동이 펌프는 원심 펌프처럼 체절 운전이 가능하지만 고정익은 불가능해요. 체절 운전이 어렵다. 이게 이 성능 곡선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H값 원심 펌프에서 그 양정과 유량 곡선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원심 펌프에서는, 충류 펌프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이제 유량을 제로로 만들고 송출 밸브를 닫고 하는 체절 운전에 해당하는데, 이때에 이제 그 파워가 많이 걸려요. 파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워가 많이 걸려. 그래서 고장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절 운전을 못 하도록 하고, 가동익 펌프는 이제 날개를 조절해 가지고 잘 운전을 하면은 체절 운전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충류 펌프의 고정익 펌프는 체절 운전이 불가하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송출 밸브를 닫지 않고 연 상태에서 이제 축동력이 많이 걸리지 않는 조건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연습 문제 1, 2, 5번 풀어보시라고 해주고, 사류 펌프는 그냥 읽어가면서 해볼게요. 사류 펌프는 다이애고널 플로우 펌프로 원심 펌프, 이 R 방향으로 가는 펌프가 있었고, 충류 펌프는 축 방향이라면 사류 펌프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가는 그런 펌프죠. 그래서 충류 펌프와 원심 펌프의 딱 그 중간에 해당하는 펌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하는 비교 회전도의 범위가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연습 문제 두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세요. 1번하고 2번. 그런데 페이지 113 연습 문제 1번과 2번 두 문제 있는데, 2번 문제가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번에 정답이 뭐냐면 151이 아니고 51이에요. 그냥 51.04 kW. 확인해봐요. 그때 이렇게 해서 이제 충유 펌프는 다 끝냈고, 사료 펌프까지 이제 사료 펌프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가 용접식과 특수 펌프인데, 원심 펌프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유체를 R 방향으로 원심력을 이용해서 튕겨 나가도록 한다. 충류 펌프는 돌려주는데 양력이 발생하는 구조, 비행기 날개 같은 구조로 만들어서 그 양력을 이용해서 유동을 이송한다. 사료 펌프는 그 중간에 해당한다. 용접식은 말 그대로 어느 용량이 있고 그 용량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펌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왕복 펌프, 왕복식 펌프가 있고 회전식 펌프가 있어요. 왕복식 펌프는 피스톤을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 실린더에 용량이 정해져 있고 한 번 밀면 그 용량만큼이 나가는 거죠. 1초에 몇 번 미는가에 따라서 유량이 결정이 되죠. 그런 식으로 왕복시키는 거고 그걸 이제 회전으로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왕복식이 되려면 밀 때 흡입하고 흡입과 밸브가 이제 필요한 건데 회전식은 이제 밸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론은 생략하고 정리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용접식 이것은 어느 용접의 안에 들어있는 유체를 그대로 미는 거니까 정력학적이지. 유체는 그냥 고여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력학적인 에너지 전달. 피스톤 실린더를 생각하면 돼요. 피스톤 실린더에 액체가 담겨있고 왕복하면서 흡입하면서 배기밸브를 통해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정해진 용량만큼 밀어낸다. 그래서 정력학적인 에너지 전달이죠. 어떤 공간에 액체를 흡입해서 용적을 이동시킨다. 그래서 고압으로 압출한다. 그러니까 써보면 어떤 공간에, 그래서 용적이죠. 용적, 볼륨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떤 공간에 액체를 흡입해서 이동시킨다. 그래서 두 가지, 왕복식과 회전식. 왕복식은 레시프로케이팅이라고 그러죠. 레시프로케이팅 펌프. 회전식은 로터리 펌프. 그래서 첫 번째 왕복식 펌프를 보면 분류를 해보면 작동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 작동 방식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단동식, 하나 있을 때는 단동식, 싱글 액팅 타입, 복동식, 두 개짜리 복동식, 그 다음에 차동식, 차이. 각각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유량은 단동식일 때 이론적인 유량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단면적 곱하기 그 거리, 행정거리. 여기 단면적 A. 밀어낼 때 딱 밀어내는 그 거리, 행정. 그만큼. 그 다음에 이제 뭐 N이 곱해지겠지. 네. 우리 교과서에 115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요 115페이지 화면 잡혀? 네. 115페이지 그림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제 AS가 그 볼륨이잖아. AS가 볼륨이고 그 시간당 왕복수가 N이라고 하면 시간당 왕복수 N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초당 1회 그러면 그냥 이 1 곱하기 AS 초당 60번 그러면 60 AS가 되겠지. 1초에 이 볼륨이 몇 번 되느냐. 복동식은 2배쯤 되겠죠? 2배쯤 되지만 정확히 2배는 아니고 정확히 2배는 아니고 2N인데 2N N의 2A 복동식 실호 2.76에 나와있죠? 복동식 N의 2A 마이너스 N의 잘못 썼구나. N의
EAS처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것보다 약간 작아요. EA 마이너스 스몰 a S. 책을 보세요. 왜 이런 부분이 생기는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동식은 NAS 단동식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되고 작동 방식으로 분류했어요. 단동식, 복동식, 차동식.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 방식으로 분류해보면 에너지 전달 형상, 에너지 전달 형상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피스톤으로 하느냐, 피스톤 펌프, 네, 플런저를 쓰느냐, 플런저 펌프, 네, 버킷 펌프. 모양에 따라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또 한번 쭉 보세요. 빠르게 넘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네. 그 다음에 실린더 개수에 따라서 단식, 2연식, 3연식 등등이 있어요. 세 번째, 실린더 개수가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단식, 2연식, 그 다음에 3연식.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론으로 계산하는 건데 이건 생략이에요. 시간관 계산 생략하고 이론이 할 때 특별히 없어요. 그냥 그 공간을 계산만 해주면 돼. 근데 공간이 복잡하면 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 뿐이야. 실린더 같으면 간단하겠지. 이 단면이 곱하기 S니까. 그런 건 간단하지만 이제 구조가 복잡하면 어쨌든 그 볼륨만 곱해서 일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 회전수만 곱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개념적으로 심플한데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하면 꽤 복잡하다. 그런데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우리가 유도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용접식 중에서 왕곡동식은 흡입, 송출 이렇게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 소음이 많아요. 그렇겠죠? 진동 소음이 많아서 이걸 회전식으로 왕곡식보다는 회전식을 쓰면 장점이 있다. 그래서 아까 왕곡식을 했고 회전식, 회전 펌프 이것은 뭐냐면 왕곡 펌프 피스톤 대신에 피스톤을 회전형으로 고친 거죠. 회전자로 붙였다. 회전자로 바꿨다. 로우터를 써서 이때는 왕곡 펌프에서 피스톤을 쓸 때는 반드시 밸브가 필요했는데 밸브가 필요 없어요. 밸브가 필요 없다. 장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복식 펌프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원심 펌프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용적을 밀어내는 방식이지만 이 회전형이니까 중간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송출량이 아주 일정하게 송출할 수 있어요. 이건 장점이 있어. 그 대신 효율은 좀 낮아요. 그래서 주로 윤활성 있는 액체 수송, 윤활유 같은 그런 액체 수송에 회전부 조용히 정량을 조용하게 송출해주는 안정적으로 송출해주는 송출량의 변동이 송출량이 거의 일정하다. 그래서 이것도 타입에 따라서 기어 펌프가 있고 기어 형태, 기어 펌프, 그다음에 베일 펌프, 나사 펌프, 그다음에 로브 펌프 등등 있어요. 교과서 한번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살펴볼까요?
회전 펌프에서 예를 들어서 기어 펌프 이렇게 생겼지? 요 그림 보여요? 뭐 이렇게 해서 기어 펌프 하나만 생각해요. 나머지는 다 변형이에요. 이렇게 기어 두 개가 이 용접 안에 이렇게 폼이 있으면 여기 밸브는 필요 없고 그냥 입구 출구가 있는 거지. 입구 출구가 있고 여기가 만약에 입구라고 하고 여기가 출구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어 두 개를 여기다가 서로 마저 돌게 하는 거죠. 기어가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돌고 여기도 이빨을 돌아. 그래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면 유체가 들어가서 얘를 도니까 따라서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거지. 나가는 게 조용하겠죠. 둘이 이렇게 스카스가 돌면서 요 따라서 유체가 이렇게 도니까 밸브가 필요 없고 아주 송출량이 거의 있지 않죠. 기어 두 개를 쓰는 경우에 이제 뭐 다른 종류들이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용접 펌프까지 끝냈고 마지막 특수 펌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터빈으로 들어가요. 펌프를 다 끝내는 건데 펌프만 잘 이해하면 터빈은 펌프의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앞에서 써먹었던 원리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원심식, 뭐 충류식 있으니까 이제 특수 펌프.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재생 펌프, 그 다음에 분사 펌프, 세 번째 기포 펌프, 네 번째 수격 펌프. 재생 펌프, 리제너레이티브 펌프. 리제너레이티브 펌프. 작동 원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찰을 이용한다. 또 하나는 와류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마찰을 주로 이용하는 펌프는 마찰 펌프라고 이름을 붙이고 와류를 이용해서 이송시킬 때는 와류 펌프라고도 불러요. 둘 다 재생 펌프인데 그리고 웨스코 펌프라고도 불러요. 웨스코 펌프. 이 제작사 이름이 웨스코가 유명해서 웨스코 펌프. 교과서에 그림 나왔으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제 표면이 마찰이 잘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송하는 방식이다. 또는 와류를 형성해서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소유량이 아주 작은 경우. 소유량을 높이 보낼 때 고양량. 어느 정도 높이 보낼 수 있냐면 동급의 원심 펌프에 비해서 훨씬 더 원심 펌프의 4배 수준으로 높이 올릴 수 있다. 다만 마찰을 쓰고 와류를 쓰니까 어때요? 효율이 굉장히 낮죠? 효율이 낮다. 우리가 원심 펌프 설계할 때 마찰과 와류를 없애도록 설계를 했잖아요. 최대한 손실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건 반대로 마찰이나 와류를 이용해서 유체를 갖다 붙여서 돌려가면서 올리는 거니까 효율이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제 높이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 펌프. Z예요, Z. 분류 또는 분사. Z를 분사해줘. Z 펌프. 여기 이제 물이 있으면 물에 빨대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서 분사를 해줘. 여기서
계시면 물을 이렇게 해서 노즐을 통해서 세게 이렇게 불어줘요. 여기서 예를 들어 물이나 뭐 기체를 쓸 수도 있고 액체를 쓸 수도 있는데 빠른 속도의 분류, 제트를 쏴주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순간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겠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있던 액체가 또는 기체가 끌어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따라가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파리약을 그렇게 했어요. 파리통에 파리약이 있고, 여기 지금도 이런 게 있을 텐데, 입으로 푹 불어. 그러면 파리약이 빨대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나가죠. 베르누이 원리에서. 그런 원리야. 푹 불어주면 끌려 올라와서 같이 따라 나가는 거.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액체를 쓰는데, 액체로 분류하느냐, 액체를 기체로 분사하느냐, 또는 뭐 액체를 쓰는데 이걸 스팀으로 하느냐, 이렇게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죠. 베르누이 원리를 이용해서 높은 에너지의 제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액체 분류를 쏴서 액체를 수송할 수도 있고 기체를 수송할 수도 있고 또 증기를 쏴줘가지고 액체를 수송할 수도 있고 아주 구조가 간단하죠. 손실은 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커요. 손실이 크다. 효율이 한 10에서 30%밖에 안 된다. 지금 특수 펌프는 다 효율은 굉장히 낮지만 특수한 상황에 앞에서 썼던 원심 펌프나 충립 펌프, 삽입 펌프, 용접시 펌프로는 좀 곤란한 특수한 상황에 쓰는 펌프니까 효율은 거의 다 낮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포 펌프는 교과서를 보시면은 기포 펌프 그 그림을 보면 이해가 잘 될 텐데 135페이지 나와있죠. 기포 펌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유체를 이렇게 펌핑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금 유체를 펌핑하기 위해서 여기에 압축 공기를 이 사이에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 공기가 물에 섞이면서 이 머블이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올라가면서 물을 끌고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원리는 아주 간단하죠. 그냥 압축 공기만 불어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압축 공기가 내려가고 물이 있는데 물과 압축 공기가 혼합이 되면서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로 치솟는 방식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주로 이물질이 있는 유체 또는 부식성 액체 이런 거는 기존 펌프로 쓰면은 다 망가지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람을 많이 불어넣어서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공기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풀려나가도록 그런 기포를 만들어서 유도하는 방식이 기포 펌프가 되겠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격 펌프, 수격 현상, 하이드롤릭 펌프라고 하는데 수격 현상을 이용하는 펌프. 기포 펌프도 효율 굉장히 낮죠. 15에서 30%. 수격 펌프는 이제 수격 작용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136페이지, 36페이지 화면에 잡혀요? 네. 수격 현상이 수격 펌프, 하이드롤릭 펌프라고 하고 하이드롤릭 자, 여기에 지금 흡입면이 있고, 흡입면이 있고요. 이걸 지금 멀리 더 높은 데로 올리고 싶어. 이쪽으로 올리고 싶어. 송출. 그럴 때 수격 현상을 이용한다는 게 더 아래로 내린 다음에 이렇게
밸브가 마지막에 여기 밸브가 있어요. 밸브. 자, 이쪽으로 좀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뭐 밸브가 있어서 이 밸브를 열어서 유량이 흘러가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체가 쫙 흘러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막히죠. 여기 막혀. 그럼 막혀서 꽉 채워져. 그런데 여기 수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압력이 점점 높아지지. 그래서 높아지면 이쪽 밸브가 열려. 이쪽 밸브가 열려서 이제 할 수 없이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쌓이기 시작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여기 습도가 더 높으니까 더 이상 못 올리고 이제 힘들어 하겠죠? 힘들어 하면은 여기가 이제 오히려 눌러지는 압이 생기니까 여기가 닫혀. 이렇게 닫히면서 이 압력이, 이 눌렀던 압력이 사라지니까 여기 압력이 여기 낮아졌지. 낮아지면 다시 밸브가 열려. 이렇게 열려. 그래서 초기 상태로 바뀌어. 열렸으니까 다시 물이 쫙 와서 꽉 채워. 압력이 높아져. 그러면 여기 밸브를 또 열고 송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올렸다가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조금 더 올렸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단속적으로 펌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격 현상을 이용한 수격 펌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펌프는 다 끝내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 다음 주부터는 수차 수차에 대해서 할 텐데 수차도 원리는 앞에서 했던 그 펌프에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